안녕하세요. 자, 우리 동네 국어쌤 우동쌤입니다. 자, 국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더라 중에 먼저 제1장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리 좋은 학원, 인터넷 강의, 자습서, 문제집 아무리 내 주변에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도 사실 국어 공부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공부의 시작은 학교 수업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국어는 학교 수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알려드릴 세 가지 시간 나눠서 알려드릴 텐데 그 중에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첫 번째 내용, 학교 수업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제가 진짜 오랫동안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진짜 제가 보기에도 신기할 정도로 와, 너는 진짜 국어를 잘하는구나 하는 학생들 보면요. 사실 학교 수업을 제대로 듣고 와서 학교에선 이렇게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게 나온다고 했어요. 라고 하면서 그 학교 수업 내용을 잘 전달하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성적이 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 부분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을까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이런 걸 배웠나요? 라고 하면서 기억조차 못하는 경우가 진짜 많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도 맞아, 나는 솔직히 학교 수업 시간에 대부분 줘라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다면 그 태도부터 자세부터 바꾸면 여러분의 성적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자, 학교 수업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다 아시겠지만 학교 수업은 공부의 시작, 특히 국어는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시느냐가 결국에는 시험 문제까지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사실 학원 선생님이 아무리 잘 가르쳐 주셔도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어? 이 부분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 어떤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니? 이런 걸 확인해야지만 여러분에게 맞춰서 수업을 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혼자 공부하시는 경우에는 선생님의 수업 내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학교 수업에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게 바로 필기. 필기가 중요하지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국어는 필기가 생명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시험 기간에 국어 공부 좀 하려고 교과서를 딱 펼쳤는데 교과서가 깨끗하면 나 지난 몇 달간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한테 필기 좀 하게 빌려줘. 그러면 교과서 잘 안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졸 때 졸고 집중 안 할 때 안 하더라도 필기는 놓치지 말자. 근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뭘 필기해야 돼요? 저는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농담까지 필기하세요. 선생님이 하시는 우스갯소리, 농담, 그냥 툭 내뱉는 그런 예문들, 제목들 이런 것까지 빠짐없이 필기를 해 두시면 설령 그 수업 시간 살짝 졸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험 공부하실 때 우리 이런 거 배웠구나 라고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국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한다. 두 번째, 궁금한 내용은 꼭 찾아보고 질문한다. 그러니까 사실 국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도 수업 내용을 100%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새로운 내용 배우다 보면은 좀 모르는 내용, 궁금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과 안 좋은 학생들이 좀 구분이 되는데 일단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요. 그 수업 중에 배운 내용 중에 내가 여기까지는 아는데 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모르는 내용에서 질문을 하는데 사실 이 질문하는 모습을 보면 이 학생이 성적이 좀 좋구나, 성적이 좀 안 좋구나 라는 게 좀 구분이 되는 게 좀 성적이 부족한 학생들은요.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할 때 책을 툭 던지고 선생님 저 이거 몰라요. 그냥 무조건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냥 무조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한 다음에 그 모르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나서 그래도 이해가 안 될 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질문하지요. 오늘 시의 표현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직유법, 은유법, 모임법 중에 저는 솔직히 은유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 은유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냥 설명해 주세요. 다 몰라요. 라고 하는 것과는 확연히 구분이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일단 수업 중에 쭉 내용을 들으시고 혼자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한 다음에 그 모르는 내용들 중에 어떤 것을 질문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신 다음에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요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좀 많습니다. 나 이거 모르는데, 이거 질문하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모르는 건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것을 당당하게 대신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는 게 여러분 성적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마지막 세 번째, 국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하더라. 세 번째는요, 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사실 학교 수업에서 기본은 교과서.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읽기는 국어 공부의 기본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게 교과서 읽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과서 읽어라 그러면 가운데 부분을 막 찾아요. 어디를 찾는 걸까요? 본문을 찾는 거죠. 본문만 읽고 책을 딱 덮습니다. 교과서 다 읽었는데요. 자, 그런데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요, 절대로 교과서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까지 제대로 읽는 경우가 많은데, 자, 교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단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입과 본문과 마무리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도입에는 뭐가 있냐면 대단원명, 소단원명, 학습 목표, 그리고 단원의 길잡이라고 해서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많아요. 근데 이 도입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냥 그대로 패스하고 본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바로 여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대단원명도 확인하시고요. 소단원명도 확인하시고요. 특히 학습 목표 꼭 읽어보시고요. 단원의 길잡이 부분도 읽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본문이 여러분을 기다리는데 이 본문도 본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 사이드에 보시면 날개 문제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어려우실까봐 낱말뜻 나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낱말뜻 나와 있는데 그거 확인 안 하고 가끔 선생님 이 낱말뜻 뭐예요? 묻는 학생들도 있어요. 진짜 어이가 없죠. 아래 보면 나와 있는데 그 나와 있는 것들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읽어야 본문을 제대로 읽는 거다가 되겠고요. 자, 이제 마무리 부분이 중요한데 마무리에 뭐가 있느냐? 바로 학습활동과 대단한 정리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교과서들이 자습서만큼이나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학습활동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들 많으니까 꼭 풀어보셔야 하고, 특히 단원 끝날 때마다 단원 정리가 되어 있는 교과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 교과서에도 이런 게 있었네. 여러분이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교과서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활용하시면 진짜 공부하는 데 도움 많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읽어야 교과서를 제대로 읽는 것이다. 자, 지금 이번 시간에 알려드린 게 3개인데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우선 첫 번째, 학교 수업 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두 번째, 궁금한 내용은 꼭 찾아보고 질문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서를 제대로 활용한다였습니다.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결국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 명심하시고 지금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